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한학생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 구절,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에서 또 한 구절 갖고 왔습니다. 투자로 돈을 벌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원제는 조금 다릅니다. 책 내용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 중 집단의 생각에 순응하려는 욕망이 있다. 누구에게나 내재된 이 욕망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인기 있는 투자의 수익률이 흔히 더 낮기 때문이다. 나는 몇 년 전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샌디에고 차처스의 경기에서 이를 뼈저리게 배웠다. 그날 내가 응원하는 팀인 라이온스가 경기에서 졌는데 사실 이 팀은 오랫동안 지극히 평범한 성적을 내왔기 때문에 패배가 그리 놀랍진 않았다. 놀라운 것은 당시 내가 느낀 고통의 정도였다. 차저스의 홈 경기였기에 경기장은 말 그대로 차저스 팬들의 바다나 다름없었고 나는 거기서 거의 유일한 디트로이트 팬이었다. 그 상황에서 느낀 패배의 고통은 홈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보다 훨씬 더 컸다. 주변 사람들에게 순응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스포츠 경기 밖에서도 나타난다. 솔로몬 애쉬 교수 등이 진행한 일련의 심리학 연구는 수능에 대한 인간의 압박감을 잘 보여준다. 이들이 진행한 한 실험에서 6명의 사람들은 한 방에 들어가서 분명한 답이 있는 질문에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다. 다음에 ABC 선 중 기준선인 X선분과 길이가 똑같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예제가 나오는데요. X선과 똑같은 선은 A선이고 BC선은 선이 좀 길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이때 질문에 답해야 하는 6명 중 5명은 실험자와 미리 공모한 사람들이었다. 그 5명은 나머지 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답을 말한다. 실험자가 공모자들에게 먼저 답을 말하라고 지시하면 그들은 모두 X와 길이가 다른 선인 C다라고 틀린 답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5명 중 모두가 누가 봐도 거짓인 진술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진짜 피실험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 이제 이 사람은 약간 난처한 입장에 처한다. 명백한 정답인 A를 골라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C를 골라야 할까? 놀랍게도 이 실험에서 피실험자 중에 75%가 틀린 답인 C를 선택함으로써 이른바 거짓 합의에 순응했다. 한때 이 실험 결과에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기본적인 핵심은 그대로다.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모순될 때조차 군중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선의 길이를 비교하는 경우는 정답이 확실하지만 투자는 그렇지 않다. 이 토이스와 토이저러스를 다시 생각해보자. 돌이켜보면 이 토이스가 망할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당시 대세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보자. 거품이 꼈던 이 시기에 사람들은 날로 높아지는 가격에도 개의치 않고 주식을 사들였다. 이런 경우 우리 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기 시작한다.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면 투자자는 소외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과 다를 때 느끼는 감정적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2000년 초 내가 만기 10년물 국채 매수 주문을 내자 중개인은 비웃었다. 그는 채권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모든 스마트머니는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경기를 보러 갔을 때와는 달리 채권에 투자했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늘 그렇듯 일반적인 합의는 틀렸고 내가 산 채권은 곧 가치가 오르기 시작했다. 무시당했던 길은 사실 성공의 길이었던 것이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어느 트레이더의 책상 위에 붙어있는 글귀다. 진퇴양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만히 앉아서 시장이 폭등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수해서 폭락을 맞이해야 하는가? 어떤 영역에서는 타고난 본능이 우리를 좋은 결과로 이끌기도 한다. 여성의 임신이 그 한 예다. 임신 초기에 태아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독소에 특히 민감하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로 메가더 재단의 지니어스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마지 프로펫은 임신한 여성은 태아에게 해가 되는 독소가 포함된 음식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프로펫은 임신한 여성들이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등 태아에게 해로운 화합물을 많이 함유한 양배추 계열의 채소에서 구역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프로펫의 생각이 옳다면 임신한 여성들은 음식을 선택할 때 무조건 자신의 본능에 따라 기분 좋고 맛있게 느껴지는 것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투자에서는 이와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따라야 한다. 기분 좋은 거래는 손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내 친누나 수는 최근에 내게 이런 메일을 보냈다. 나 주식 사는데 아주 미쳐있어. 매수할 때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 좋아. 라스베이거스의 슬롯머신 같다니까. 누나가 가진 도마뱀의 내가 누나에게 주식을 사라고 외치고 있었다. 주식 얼마 사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의 1년 동안 주식 시장이 폭등하는 것을 지켜본 누나는 더 이상 그 패배감을 참을 수 없었다. 누나도 일확천금의 부푼 꿈을 안고 노다지판에 뛰어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충동적인 매수가 이루어진 시점은 곧 손실로 이어질 타이밍이었다. 실제로 내가 이 메일을 받은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주식시장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친구 더그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더그는 이 책의 몇 장에 걸쳐 등장하며 전체적으로 훌륭한 투자 성과를 얻은 인물이다. 2002년 초에 그는 자신이 잘 아는 몇몇 회사를 신중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주당 약 1달러의 노텔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다. 노텔의 주가는 꾸준히 올랐고 더그의 매수 결정은 옳은 것 같았다. 그는 노텔을 매수하고 몇 달 동안이나 내게 이 성공적인 투자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약간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쪽지가 도착했다. 내가 1달러 정도의 노텔을 크게 매수했거든. 그런데 노텔 가격이 오늘 1달러가 아니라 8달러가 넘었네. 앞으로 나를 워렌 버핏이라고 불러줘. 몇 달 동안 노텔의 주가가 오르는 것을 지켜본 후 더그의 도마뱀의 뇌는 바로 이 순간 내게 이메일을 보내게 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아무도 팔아야 할 때 종을 울려주지 않는다라는 상투적인 말이 있다. 하지만 더그가 이 자랑의 메시지를 보내며 종을 울렸을 때는 매도하기에 아주 완벽한 시점이었다. 그가 이메일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텔의 주가가 3달러까지 떨어졌고 상승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락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유로운 감정이 투자자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그의 매수 결정은 전두엽 피질의 분석을 거쳐 나왔지만 자랑은 도마뱀에 내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롭게 나만의 길을 갈 수 있고 나만의 의견을 낼 수 있고 결코 시장에 동조하거나 모든 사람이 흥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 정확한 답이 있는 어떤 실험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정답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니까 75%의 사람이 정답이 아닌 것에 동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이 시장에서 나만의 의견을 가지고 자기만의 원칙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되지 않고 꿋꿋하게 투자해 나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